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 수소, 거기에다가 발전용 연료 전지, 거기다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수소 선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그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산 퓨얼셀이랑 나빅 에잇이랑 그 선박용 연료 전지 합작 투자 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뭐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두산 퓨얼셀이랑 그 나빅 에잇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잡고요, 합작사를 설립하는 협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두산 퓨얼셀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나빅 에잇은 글로벌 140여 척을 석유화학 제품 및 원유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죠. 두산 퓨얼셀과 지난해 11월부터 선박 추진,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현재 개발 중인 선박용 연료전지가 나빅 에잇과 발전 5만 톤급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탑재하고 실증을 진행한다라고 하죠. 나빅 에잇은 한국 성급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선박 설계 검토와 실제 적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연료전지는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고체 산화물이라든지 인산형이라든지 아니면 고분자 전해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대형 선박 추진 등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식은 효율이 높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예요. 선박용 고체 산화물은 그 액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산소와 반응시켜갖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선박용 엔진보다 발전 효율이 약 40% 이상 높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유해 물질 같은 경우는 배출이 적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높을 전망이다라고 좀 보고 있죠. 일단은 발전용으로 주요 쓰이고 있는 게 그 인산형 연료 전지가 좀 강자이지만은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 고체 산화물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고체 산화물뿐만 아니라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인산형이지만은 이게 고체 산화물과 고분자 전해질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뭐 나빅 에잇과 합작사를 설립을 하면요, 선박용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과 실증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2023년까지 고체 산화물 기술 개발 연료가 완료가 되고요, 50메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발전용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상용화해왔고요, 2025년에 선박용 그 고체 산화물을 상용화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2년, 3년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박 엔진은 선주가 직접 선택해서 조선사에 발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주와 합작사를 만드는 것이 사업 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 나랑 합작을 했는데 설마 다른 데서 이거를 좀 갖고 오겠습니까? 기존 엔진 시장이 독일만과 그 핀란드에 바르질라가 꽉 잡고 있어서 새로운 추진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글로벌 선사와의 합작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합작을 통해 갖고요, 선주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도 직접 그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선박용 연료 전지가 적용된 사례는 없어요. 업계에서는 2025년을 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년 뒤인데 4년 뒤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연료 전지 추진 선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내다봤고요. 일단 국제해사 기구에서도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굉장히 낮춘다. 그러니까 2008년 대비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누군가가 먼저 일단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 기관인 뭐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요. 그 국제회사 기구 규제에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엔진이 연료 전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2050년까지 약 300기가와트예요. 규모의 선박용 연료전지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5년인가 2030년까지 이 수소를 키운다라고 해서 8기가와트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300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거든요. 두산 퓨얼셀이 선박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60메가와트, 그 다음에 2030년에는 600메가와트로 10배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두산 퓨얼셀 관계자가 나빅 에잇과 JV 설립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라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선박용 선박용 이게 뭐죠? 고체 산화물이죠. 일단 고체 산화물 개발부터 실증까지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고 작년 11월부터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합작사가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 때문에 뭐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는 2030년 600메가 이거는 두산 퓨얼셀의 추정치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 전체를 보는 거니까 300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기가와트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300기가와트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선박용 그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색다른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큰 의미에서는 색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어느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박스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수혜가 되는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시간이라는 걸 투자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물량 뺏기고 여기서 물량 뺏기고 여기서 물량 뺏기고 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게 좀 느긋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기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거예요.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360만원을 120만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1644-1873 고객센터 채널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톡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실 때는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HBTV1004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저희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원님 뭐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 올려주시면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요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